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수능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제 2021년도 대학 수능 문제인데요. 어, 저번 달에 한 겁니다. 딱 저번 달 요번 지금 이제 이게 좀 있으면 졸업할 고3이 푼 문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은 이제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발표고요. 발표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는데, 발표에는 항상 말하기 방식이라는 것이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방식이 뛰쳐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저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있죠. 사이즈가 좀 작죠?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청중과 상호작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상호작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듣고, 여기서 이제 많이 갈려요. 청중이 대답을 듣고, 청중이 개념을 잘 모른다. 그럼 개념 설명을 하도록 그때그때 말하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고분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라고 나왔잖아요. 만약에 반대로 고분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많이 봤어요. 많이 봤다고 손을 들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고분벽화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계속 볼게요. 우리나라 고분벽화의 대다수는 고구려 돌방 무덤에 있습니다. 돌방 무덤은 돌을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으로 3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고분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억 자료 제시. 자, 기억 자료 제시. 항상 이런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면은 좀 표시해두고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억의 자료 제시는 항상 여기가 돌방 무덤의 내부인데요. 고분벽화가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고구려 고분벽화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고 있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는 밥 먹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등 무덤 주인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자료 지시. 자,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자료에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이 종에 비해서 크게 그렸대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을 크게, 나머지가 작게 그리는 것을 주대종소법이라고 한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분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이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아냈습니다. 자,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에는 고분벽화 연꽃 무늬가 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우리 상식 연꽃 하면 떠오르는 종교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뭘까요? 불교가 좀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뭔가 연꽃에서 뭐가 나온다, 연꽃에서 뭐가 나온다 이러면 일단 불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불교가 확산되는 시기로 무덤 주인이 이상 세계에 다시 바라는 마음을 불교래죠. 연꽃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대. 불교와 도교. 그러니까 디귿에는 불교와 도교가 함께 있는 것이 나오겠죠. 자,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의 대다수의 고문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그냥 우리 상식으로 사신에 뭐뭐 있죠?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인식과 사회상을 담아낸 고분벽화의 전통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뭐 수업을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겠지만 이런
이 1번부터 3번의 이런 발표, 그다음 4번부터 7번의 장문, 뭐 이런 문제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문제를 보고, 지문을 읽어가는 것이 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10번은 무조건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10분 안에 컷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수능 체계가 바뀌면서 1번부터 34번까지는 독서와 문학이 나오고요. 35번부터 45번까지는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선택 과목이 뒤쪽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사실은요. 그런 뭐랄까 스킬들은요. 수능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내신에서는 도움이 될 수 대신 시험 같이 좀 난이도가 쉬운 시험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로 수능과 같이 절대적인 학업 역량을 요구하는 큰 시험에서는 그런 사소한 스킬들은 크게 합격에 좌우를 당락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능력을 계속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말하기 방식 적절. 뭐 했어요?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나눴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네, 4번입니다.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창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은. 자,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려면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야 되고,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삶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자, 2번 볼게요.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자,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려면요. 이거는 무조건 1문단에, 첫 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죠. 자, 3번. 청중이 뭐 달라고 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아니고요. 5번.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여, 자,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는 어느 문단에 나오게 해요? 예, 마지막 문단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의 자료 이름 뭘까요? 네. 자,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들은 무엇이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자료에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자료 2부터 볼게요. 두 명의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좀 크고, 한 사람이 조금 작죠.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니은 자료에 보시면은 나와 있었죠? 이 친구는 니은입니다. 자, 3 볼게요.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연꽃이에요. 이건 뭐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진 않죠? 뭐 같아요? 신선입니다. 신선. 선생님, 신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신선이라고 합시다. 왜? 그래서 신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디귿이죠. 선생님, 신선이 저렇게 생겼다는 건 편견 아닙니까? 예, 편견일 수 있는데요. 뭐, 그렇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죠? 네. 자, 자료 1은 그럼 자연스럽게 보겠어요? 기억. 자, 고구려 돌방 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료 1을 활용하였대. 어때요? 돌방 무덤 내부에 벽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죠? 네, 그래서 적절하죠. 자, 무덤 주인의 권위를 구분 벽화에 담아내었으면 어떻게 담아냈어요? 얘는 크게, 얘는 작게. 그쵸? 자, 3번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 벽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어, 자료 2를 활용하였다. 자,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3번에 영향이 돼 있죠? 네.
자, 4번.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음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 이거 보세요.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 사신입니다. 사신은 누구예요?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이렇게 썼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디귿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종교 사상이 고분벽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삼을 활용하였다. 어, 종교 사상 신선은 뭐였어요? 신선은 도교, 연꽃은 불교. 그러니까 적절해요? 예, 그렇습니다. 답이 4번이죠. 3점짜리 치고 굉장히 문제가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학생이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네. 그거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음악 중심 옛날 모르죠, 여러분들? 예, 미안합니다.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자, 고구려 이후에도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라는 발표자의 답입니다. 그럼 청중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일단 고구려 이후에 어땠는지,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 왜 관심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답을 하게끔 그런 질문을 나왔겠죠? 답이 뭘까요? 뭘까요? 안 들립니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고구려 고분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대요. 언제까지 이어졌대요? 조선 전기. 조선 전기. 무덤 내부에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사후세계에 관심이 있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답이 5번이고요. 1번, 고구려 고분벽화가 역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음, 그런 역사적 자료는 그런 건 없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돌방 무덤은 3세기에 출현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전 시기에서 볼 수 없었던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덤 형태에 대한 게 안 나오죠? 주대종소법 아니고요. 도교가 확신된 사신이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